폐업률 1%, 5년 생존율 70%. 숫자만 보면 안경점은 자영업계의 철옹성처럼 보입니다. 치킨집이나 카페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간판이 바뀌는데 동네 안경점은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손님 없어도 사장님은 여유롭게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생각하죠. 마진이 얼마나 좋길래 나도 은퇴하면 안경점이나 차려볼까? 하지만 오늘 그 환상을 깨드리겠습니다. 저 안경점들 안 망하는 게 아니라 못 망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금이 너무 막대해서 문 닫는 순간 파산이거든요. 자랑하던 높은 진입장벽이 이제는 탈출할 수 없는 감옥벽이 되어버렸어요. 화려한 조명 뒤에서 피눈물 흘리는 안경업계의 잔혹한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경점의 몰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업계 사람들의 심리부터 봐야 합니다. 과거 호황기 때 일부 안경사 모임에서는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오갔다고 해요. 저 앞집 치킨집 또 망해서 간판 내리더라. 기술도 없이 돈만 들고 덤비니까 저 모양이지. 우리는 다르다. 국가가 인정한 면허가 있잖아.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한다. 그들에게는 일종의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높은 성벽 안에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진입 장벽이 낮은 시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일반 자영업자들을 보며 느끼는 우월감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10년, 20년 끄떡없이 버티는 걸 보면서 역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기술이 좋아서 살아남았다고 착각했어요. 자신들이 앉아있는 그 성벽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은 지금 완벽한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일반 자영업자들을 어리석다고 비웃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 누구보다 처참한 좀비 자영업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안경점 창업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그걸 회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식당이나 카페도 폐업하려면 원상복구 비용이 들고 투자금을 날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적어도 식당은 냉장고나 주방 집기를 중고로 넘길 시장이라도 있고 운이 좋으면 권리금 포기하는 선에서 어떻게든 손절치고 탈출할 구멍이 있습니다. 안경점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들어올 때 우리는 다르다며 사들였던 수천만 원짜리 독일제 검안기, 1억 원을 호가하는 렌즈 가공기들, 폐업하려고 내놓는 순간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수요가 한정된 특수장비라 사갈 사람이 없거든요. 인테리어 비용 수천만 원은 권리금은커녕 철거 비용을 돈 주고 부숴야 해요. 즉, 문을 닫는 순간 수억 원의 빚이 확정되어 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경점 사장님들이 모인 익명 커뮤니티에 가보면 과거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처절한 비명소리만 가득합니다. 식당하는 친구가 부러울 줄은 정말 몰랐다. 걔는 망하고 털고 나가서 배달이라도 뛰는데 나는 빚 갚느라 이 감옥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매출 10억 찍으면 뭐하냐? 떼고 나면 편의점 알바보다 못 가져가는데 쪽팔려서 남들한테 말도 못한다. 사장 소리 듣고 싶어서 창업했다가 365일 가게에 갇힌 종신형 수감자가 됐다. 이게 바로 화려한 조명과 사장님의 여유로운 표정 뒤에 감춰진 안경업계의 지옥도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걸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서민들의 전쟁터보다 더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걸까요? 안경점이 처한 첫 번째 위기는 투입된 노력 대비 처참한 보상입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본금과 열정, 그리고 본사 교육 며칠이면 충분해요. 진입장벽이 낮다는 건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안경점은 차원이 다릅니다. 안경점 사장님은 그냥 물건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국가면허 소지자예요. 안경을 만들고 시력을 검사하는 건 법적으로 의료기사 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의 안경과학과에 입학해야 합니다. 거기서 2년에서 4년 동안 광학, 해부학, 생리학 같은 전공 과목을 공부하고 국가고시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자격이 주어져요. 대한민국에서 대학 나오고 국가 면허까지 딴 전문직이니까 당연히 존경도 받고 여유롭게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현직 안경사들이 자조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가운 입은 편의점 알바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근무 환경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남들 쉴 때 일해야 하는 서비스업의 숙명 때문에 주말 근무는 기본이고 공휴일 같은 건 없어요. 보통 아침 10시에 문 열어서 밤 9시에서 10시까지 하루 12시간을 꼬박 매장에 있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있을까요? 손님 오면 라면 먹다 말고 뛰어나가야 해요. 더 비참한 건 급여입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취업해도 초봉은 최저시급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인 경우가 허다해요. 기술 배우는 기간이니까 참아라라는 명목하에 열정페이를 강요받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안경사들이 이럴 바에 내 가게 차리자 하고 빚을 내서 개업을 합니다. 그런데 개업을 하면 사장님이 아니라 수감자가 돼요. 인건비 줄이려고 직원을 못 쓰니 1년 365일 가게라는 감옥에 갇혀서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친구들은 주말에 캠핑 가고 여행 가는데 나는 4년제 대학 나오고 면허증까지 걸어놓고 텅 빈 가게에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현실이에요. 지금 안경공학과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젊은 인재들이 이 업계를 떠나는 건 요즘 애들이 끈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계산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더 구조적인 공포예요. 시장의 파이 자체가 물리적으로 증발하고 있거든요. 보통 자영업의 경쟁자는 옆집이잖아요. 옆집 김치찌개가 맛없으면 우리 집으로 오니까 제로섬 게임이죠. 하지만 안경점의 경쟁자는 옆집이 아닙니다. 바로 현대의학 기술이에요. 과거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눈 나쁜 사람은 무조건 안경을 써야 했습니다. 안경점 사장님들에게는 호황기였죠. 지금은 어떤가요? 강남역 한번 가보세요. 안과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라식, 렌즈 삽입술까지 기술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 돈 좀 있고 꾸미기 좋아하는 20대에서 30대는 안경을 안 씁니다. 그냥 수술해버려요. 안경점 입장에서 20대에서 30대는 가장 트렌드에 민감하고 비싼 테를 자주 바꿔주는 핵심 고객층인데 이들이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이탈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라 시장 소멸이에요. 그래도 나이 들면 놓아놓으니까 다시 오지 않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어요. 요즘 백내장 수술하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어서 돋보기조차 필요 없게 만드는 수술이 유행이거든요. 40, 50대마저 의학의 힘으로 안경을 벗어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콘택트 렌즈의 가격 파괴예요. 예전에는 렌즈 팔아서 쏠쏠하게 남겼는데 지금은 해외 직구 사이트나 할인 체인점에서 거의 원가 수준으로 풀어버립니다. 렌즈는 이제 돈이 안 되는 미끼 상품으로 전락해버렸죠. 소비자들의 인식도 변했어요. 안경을 패션 아이템으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안경을 불편한 족쇄로 여깁니다. 불편하니까 수술하고 불편하니까 렌즈 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필름 가게가 망한 과정과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아무리 필름 현상 기술이 좋아도 사람들이 디지털을 원하면 막을 수 없잖아요. 안경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맨눈을 원하면 안경점은 설 곳이 없습니다. 지금 안경점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업의 본질이 위협받는 시한부 운명을 겪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위기는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재고 문제입니다. 창업 컨설턴트들이 침축이며 이렇게 칭찬해요. 요 직업은 재료 썩으면 버려야 하는데 안경은 안 썩잖아요. 재고 리스크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적으로 보면 썩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서운 저주일 수 있어요. 식당은 상추가 썩으면 내다 버립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손실이 확정되고 끝나요. 털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경테는 플라스틱과 금속이라 10년이 지나도 멀쩡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안경점 사장님들은 팔리지 않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갑니다. 안경에는 치명적인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바로 유행입니다. 작년에 뿔테가 유행해서 5천만 원어치 사놨는데 올해 갑자기 금속테가 유행하면 그 뿔테는 고스란히 악성 재고가 돼요. 버리자니 매입원가가 개당 몇만 원씩 하니까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그래서 창고에 쌓아두고 진열대 구석에 꽂아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네 오래된 안경점에 갔을 때 진열장에 안경은 수천 개가 있는데 막상 써보려고 하면 디자인이 왜 이래 하고 고를 게 없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게 바로 좀비 재고들입니다. 안경점의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재고가 1억 원이라고 잡혀 있어도 실제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건 2천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장부상으로는 부자인데 통장에는 현금이 없는 흑자 부도의 위험을 항상 안고 사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회전율의 문제예요. 안경은 한 번 사면 2년에서 3년 쓰잖아요. 김치찌개처럼 매일 먹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 온 손님은 2년 뒤에나 다시 옵니다. 즉 매일매일 새로운 손님을 365일 내내 찾아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죠. 안경점의 돈은 썩지 않는 플라스틱에 묶여서 서서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물건 꽉 찬 부자 사장님처럼 보이지만 그 물건들 중 80%는 영원히 팔리지 않을 비싼 쓰레기일지도 몰라요.
네 번째 위기는 안경점 사장님들이 술만 마시면 운다는 기형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소비자들은 안경점에 가면 흔히 이렇게 말하죠. 테 하나에 10만 원이라고? 원가 몇천 원도 안 할 텐데 이거 완전 폭리 아니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피눈물이 납니다. 안경점은 단순 소매점이 아니에요. 정밀 광학 연구소 수준의 장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눈을 찍는 검안기, 렌즈를 깎는 가공기, 독일제와 일본제 장비들이 한 대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비싼 건 1억 원이 넘어요. 이런 기계 서너 대만 들여놔도 장비값만 1억에서 2억 원이 훌쩍 깨집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설비 투자비랑 맞먹는 수준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변호사는 말만 해도 상담료를 받고 의사는 청진기만 대도 진찰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안경사는 1억 원짜리 장비로 30분 동안 정밀 검사를 해주고 4년 대학에서 배운 기술로 안경을 얼굴에 맞춰주는데 기술료를 얼마 받을까요? 0원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인식 속에 검사는 공짜, 피팅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아주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안경점에서 검사비 1만 원입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경 샀는데 무슨 검사비를 받냐, 사기꾼이네 하고 바로 옆 가게로 가버립니다. 결국 사장님은 그 막대한 장비 투자비, 임대료, 기술료, 인건비를 오로지 안경테와 렌즈 가격에 전부 녹여내야 해요. 그러니 마진율을 높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두고 소비자는 폭리라고 욕하고 사장님은 살을 깎아먹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더 심각한 건 대출 이자입니다. 자기 돈 5억 들고 창업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 2억에서 3억 원 대출 끼고 시작하는데 요즘 금리가 어떻습니까? 한 달에 이자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나갑니다. 월세 300만 원 내고 이자 300만 원 내고 관리비 내고 나면 하루 매출 50만 원 팔아도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1억짜리 최첨단 장비를 놀리고 있으면서 손님 오면 안경 닦아주고 코받침 공짜로 갈아주는 현실. 이게 대한민국 전문직자 영업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마지막 5번째 위기는 동네 안경점 사장님의 숨통을 가장 잔인하게 끊어놓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많은 분들이 안경점은 편의점처럼 한 집 건너 한 집 있는 게 아니니까 경쟁이 덜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물리적인 숫자는 적어요. 하지만 그 적은 숫자의 경쟁자가 내 체급과 비슷할 때나 할 만한 싸움이거든요. 지금 안경시장은 소총 든 보병 앞에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 학살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20년 동안 한 동네를 지킨 터줏대감 개인 안경점 사장님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단골도 있고 기술에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옆 건물에 대형 프랜차이즈 간판이 올라가요.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물건을 가져오는 가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개인 안경점은 도매상을 거쳐 물건을 받으니까 유통마진이 붙죠.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는 전국 매장이 수백 개라서 본사가 공장에 직접 발주를 넣고 아예 자기들만의 브랜드를 찍어냅니다. 유통 단계 두세 개를 그냥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여러분이 도매상에서 안경테를 1만 원에 떼어왔어요. 마진 붙여서 3만 원에는 팔아야 월세도 내고 밥도 먹습니다. 그런데 옆집 프랜차이즈는 똑같은 퀄리티의 안경테를 공장에서 5천 원에 가져와요. 그리고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을 겁니다. 안경테 9,000원, 렌즈 포함 1만 5천 원. 여러분이 1만 원에 사온 물건을 옆집은 9천 원에 파는 거예요. 이건 장사의 신이 와도 못 이깁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거만을 꼼꼼하게 해줘도 소비자 눈에는 그저 옆집보다 3배 비싸게 파는 바가지 가게로 보일 뿐이에요. 20년 쌓아온 신뢰가 가격표 하나에 사기꾼 취급을 받으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더 잔혹한 건 마케팅 전쟁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할인 체인들의 전략을 보세요. 이들은 1층을 버렸습니다. 임대료가 싼 2층이라 3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외칩니다. 비싼 권리금과 임대료를 아껴서 안경값을 내렸습니다. 이 문구 하나가 골목상권 전체를 초토화시켜요. 소비자들에게 1층에 있는 안경점들은 비싼 월세 내느라 너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야 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죠. 소비자는 합리적이니까 굳이 1층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1층 개인 안경점은 비효율의 상징이 되어 손님이 끊기고 2층 할인점은 박리담회로 시장을 쓸어담습니다. 그럼 나도 개인 안경점 때려치우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또 다른 자본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간판 아무나 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해요. 메이저 프랜차이즈 하나 차리려면 인테리어 규정 맞추고 본사 필수 장비 넣고 초도 물량 깔면 50평 기준 최소 5억 원이 듭니다. 목 좋은 대형 매장은 10억 원까지도 들어가요.
10억 투자해서 매출 10억 나오면 대박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속 좋은 개살구예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선단체가 아니거든요. 매달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로열티로 떼어가고 전국 방송 광고 때린다고 광고 분담금을 걷어갑니다. 매장이 크니까 직원도 서너 명 써야 해서 인건비가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나가고 목 좋은 1층 자리니 월세만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에요.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데이터를 보면 매출 10억 원 찍는 대형 가맹점의 순수익률이 고작 10%에서 11%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10억 팔아서 사장님이 1억 가져간다는 소린데 10억 투자해서 1년에 1억 버는 거면 원금 회수하는 데만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10년 뒤에 그 인테리어가 멀쩡할까요? 5년 지나면 리뉴얼하라고 본사에서 압박 들어옵니다. 또 돈 들어가요. 결국 프랜차이즈 점주는 사장님이 아니라 내 돈 10억 내고 본사 물건 대신 팔아주는 고급 점장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 안경점은 프랜차이즈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에 밀려 말라 죽고 프랜차이즈 점주는 본사의 수익 구조와 막대한 투자비에 갇혀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이자 갚느라 허덕이는 구조예요. 승자는 없고 패자만 넘쳐나는 이 전쟁터. 이게 바로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유리창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자본 전쟁의 실체입니다. 안경점은 경쟁자가 없어서 좋다고요? 아니에요. 그 어떤 자영업보다 자본과 시스템이 지배하는 가장 냉혹한 정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영상 초반에 안경점은 폐업률이 1%라 절대 안 망한다는 통계를 보고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그 1%라는 숫자가 성공의 증명서가 아니라 노예 문서에 가깝다는 섬뜩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경제학에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개념이 있어요.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바친 청춘과 시간이 아까워서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심리적 감옥을 뜻하죠. 안경점 사장님들을 올가매고 있는 건 단순히 몇 억짜리 기계만이 아닙니다. 대학 4년의 시간, 국가 면허라는 자부심, 그리고 10년 넘게 한 우물만 팠다는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거대한 심리적 족쇄가 된 거예요. 치킨집이 망하면 물론 돈은 잃지만 훌훌 털고 다른 일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안경사가 안경점을 접는다는 건 내 인생의 모든 커리어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문을 닫지 못해요. 적자가 나도 내 청춘이 부정당하는 것보단 낫다고 믿으며 버티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 좀비 기업 혹은 좀비 자영업이라고 부릅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으면서 생명 연장장치만 달고 있는 상태예요. 겉으로 보이는 낮은 폐업률은 사실 이 수많은 좀비 안경점들이 만들어낸 탈출 불가의 비극적인 통계인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기회비용의 상실이에요. 직원을 쓸 여력이 없으니 사장님 혼자 12시간을 지킵니다. 손님은 없는데 자리를 비울 수는 없어요. 그렇게 10년, 20년이 흐릅니다. 세상은 라식 수술로 온라인 쇼핑으로 빠르게 변해가는데 사장님은 그 텅 빈 매장 안에 갇혀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고립돼요. 만약 그 시간에 다른 도전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가능성마저 매몰 비용에 묻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경업계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아요. 당장 망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근시 인구의 수술 이탈, 노안 시장의 변화, 프랜차이즈의 잠식 등으로 물은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경점 창업을 꿈꾸는 분들 혹은 안경점이나 해볼까 하고 쉽게 생각하셨던 분들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내 사업을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빚을 갚기 위해 매일 출근해야 하는 고액 체납자가 되고 싶은 건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장님 타이틀 뒤에 숨겨진 탈출구 없는 미로를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불패 신화는 없어요. 단지 무너지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절대 안 망한다. 기술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 이런 달콤한 말에 속아 덜컥 창업했다가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잃고 후회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보는 화려한 간판과 안에서 겪는 사장님의 현실, 그 온도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셔터만 얼리면 돈을 벌어다주는 마법 같은 장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롯데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